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수. 네, 잠 좀 깨시라고. 네. 자, 앞으로 박수는 계속 칠 거고요. 박수 치면 좀 잠 깨잖아요. 네. 자, 교재 갖고 오셨죠? 오늘은 강론 들어갈 거예요, 강론. 자, 강론하고 프린트도 지난주 거 계속 볼 거니까 프린트 보다가 이제 교재로 넘어갈 겁니다. 저 오늘 오전 강의 끝났는데 벌써부터 인강 들으시고 나서 오늘 자료 없냐고 이런 분들 계신데 오늘 자료는 지난주 거 연결해 가지고 갈 거니까 지난주에 드린 자료 다 안 끝났거든요. 그거 계속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약간 부담스럽네 이렇게 보니까. 자, 밴드 꼭 들어오시고요. 이거 가입 안 하신 분 아직도 있더라고요.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냥 메가랜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김포중앙 메가랜드 인강에서 본인이 지금 이제 진짜 수강생이라는 멘트를 좀 써주셔야 제가 가입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AI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그냥 메가랜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가입 안 시켜드리니까 꼭 메가랜드 인강이라든가 수험생이라는 걸 좀 써주세요. 유튜브 수익률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계속 올릴 거 이제.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요거 자, 요거 다시 갑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실체 관계가 있죠? 실체 관계. 실체 관계를 둘로 나눠서 사실 관계와 권리 관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실 관계가요. 그 부동산의 지금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를 소지, 지면 그랬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포인트. 지목이 뭐예요? 지목. 지목이 뭘까? 지목. 지목을 뭐라 그래요? 지목. 자, 지목은 토지의 종류예요. 자, 토지의 종류가요. 우리 지적법에 28개로 정해놨어. 자, 지목이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종류를 막 만들 수 없어요. 자, 딱 정해진 지목이 28개로. 자, 토지의 종류가 있다. 됐죠? 자, 토지의 종류를 뭐라 그래요? 지목이라 그래. 됐죠? 그렇게 정한 거예요. 토지 종류를 지목이라 하자라고 법에 정한 거야. 이건 뭐 이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용어를 정한 거예요. 자, 지목이 토지의 종류. 자, 토지 종류 28개를요. 용도별로 정해놨어. 토지 용도가 되게 많을 수 있는데요. 우리 법에는 28개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28개 법정 지목이 있어요. 법에 정해진 지목이 28개. 자, 토지의 종류. 종류.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왔어요. 올해 부동산 학 개론에 나왔어. 부동산 학 개론에 그죠? 자, 지목의 정의에 대해서 토지를 용도를 가지고 나는 토지의 종류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목.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 개론의 시험이 올해 나왔어. 1차에. 그래서 부동산 학 개론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나는 안 가르쳤는데. 이래가지고 그죠? 개론 선생님도 1차 끝나고 저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공시법이 개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막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걱정 마셔. 내가 다 가르쳤어. 이렇게 종류라고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 하는 눈빛. 네.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답을 잘못 낸 회사들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 지번이라고 낸 회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난리가 한번 났었지. 그래가지고 걱정 마셔.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개론 문제 보시면 지목이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지목이 뭐라고요? 토지의 종류. 종류.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건물의 표시가 있지. 건물의 표시는 소지, 종구면. 종이 뭘까? 건물의 종류. 건물의 종류예요. 자, 구는 뭘까? 건물의 구조. 구조. 자, 토지는 구조가 없어요. 토지는 평평한 거잖아. 그죠? 토지는 이렇게 생겼어도 위에서 봤을 때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지적법은 굴곡진 거 높이 이거 안 따져요. 지적법은 평평한 평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상 토지는 구조가 없어요. 근데 건물은 구조가 있지. 그다음에 소재, 지번, 면적은 똑같아. 자, 이거를 소지, 종구면 해가지고 건물 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토지 얘기할 거예요. 자, 토지 표시는 소, 지, 면 여기까지 일단 외워요. 다음 주에는 지적법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 지적법 들어갈 때는 소, 지, 면, 경좌까지 갈 거예요. 그죠? 등기법에서는 경좌 안 해요. 등기법에서는 소, 지, 면까지. 자, 요거를 토지의 표시라고 했죠? 그 토지 표시 현황을 본 겁니다. 현황. 그 부동산이 어디 있냐? 용도는 뭐냐? 면적이 얼만큼 있냐? 이런 게 현황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사실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누구 거냐 보려면 소유권자.
자, 소유권자의 명이 뭐예요? 명. 성명 또는 명칭. 자, 성명 또는 명칭. 명. 주는 주소예요, 주소. 그죠? 이거 주민번호 그러면 번 할 게 없어, 번. 예, 번이 뭐예요? 번. 번호 무슨 번호? 등록번호. 자, 그래서 명, 주, 번. 요걸 알아야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찝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저당권자가 보통 은행이야, 은행. 은행의 명칭이지. 은행 명칭. 또 은행의 사무소 소재지, 주소. 저 은행의 법인 등록번호. 있죠? 그래서 명, 주, 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유권자가 누구냐? 권리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여기 써놓는 걸 뭐라 그래? 써놨어. 등기해놨어. 자, 이쪽에 써놓은 거 뭐야? 등록했어. 그래서 등기 등록했으면 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 건데 각각 전문 분야가 있죠. 자, 여기는 뭐가 전문? 권리가 전문. 자, 권리는 건등기. 자, 아주 그냥 조건반서로 나와야 돼요. 자, 권리는 건등기 그래야 돼요. 자, 권리는 그랬더니 왜? 그러면 안 돼요. 자, 권리는 건등기죠. 여기는 뭐가 전문이에요? 표시. 자, 표시는 표지적. 자,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돼줘야 돼요. 자,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적. 그랬죠? 자, 그 중에 지목이 뭐라 그랬어요? 종류. 토지 종류가 용도가 바뀌었어. 종류가 바뀐 거지. 그죠?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현황이 바뀐 거죠? 표시가 바뀐 거죠? 자, 표시는 표지적. 그럼 어디부터 정리해야 돼? 지적 공부 여기부터 고쳐야 돼요. 여기 지목을 고치고 나면 자, 등기부는 표지예부에 옛날 지목이 써 있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알려주는 거. 야, 니네 등기부 고쳐야 돼. 라고 뭐 한다? 촉탁한다. 됐죠? 네, 자, 누구한테 그랬더니 걔가 걔한테 이런 곤란해요.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문 용어를 쓰셔야지. 전문 용어 안 쓰고 대명사로 얘기해. 걔가 쟤한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전문가가 아닌 거야. 항상 전문 용어 쓰셔야 돼요. 자, 지적 공부를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자, 등기부는 누가 관리해요? 등기소 등기관. 그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관공서니까 관공서가 등기소에다 등기하라라고 얘기하는 걸 촉탁한다. 우리가 등기소에 가면 신청이에요. 그죠? 근데 관공서가 등기소에 얘기하면 촉탁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어. 소유자 바뀌는 게 매매나 증여가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자, 팔아요, 줘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줘. 자, 주는 걸 뭐라 그래? 증여. 자, 증여는 계약이죠? 자, 계약을 네 글자로 하면 법률 행위 그래야 돼. 계약을 네 글자로 법률 행위. 자, 계약 아니라 자, 법률 행위. 그러면 실제로 법률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손자거가 돼? 실제로 증여 계약이 있으면 손자거 돼요? 등기해야지. 그죠? 자,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권리는 건등기. 자, 이쪽에 먼저 가야 돼. 등기하러. 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서 갑구에다가 이제 손자 이름을 썼단 말이죠. 그죠? 자, 갑구에 증여 계약하고 나서 등기까지 해야. 증여 계약하고 나서 등기까지 해야. 증여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 그래야죠. 자,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등기해야 그랬더니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자,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해? 자, 등기가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등기를 자, 갑구에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정한 이름이 써지고 나면 등기소에서는 이쪽에다가 얘기해 주죠. 야, 니네는 아직도 김철수 써 있지? 이거 고쳐야 돼. 라고 통지해 줍니다. 통지 받아서 여기다가 김철수 이름 써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권리는 건등기 이쪽으로 가는 거고 표시는 표시적. 이게 공시법 전체 구조예요. 지금 요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더 제도가 더 많은데 그중에 핵심만 추린 거 지금.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응용시킵니다. 등기부 없고 자, 대장도 없고 땅도 없어. 근데 땅이 생겨. 우리나라 땅이 생길 수가. 우리나라 토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토지가 우리나라 영토보다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간척 사업하는 거지. 그죠? 어떤 학원 갔더니 전쟁이래. 큰일 나. 전쟁 저는 전쟁 반전론자예요. 저는 전쟁은 안 됩니다. 땅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서해안에 간척 사업을 한 거지.
땅이 새로 생겼어. 그럼 실제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새로 생긴 땅에 면적 있지. 면적은 측량해야 돼요. 측량. 자, 용도를 봐야죠. 용도. 그죠? 예, 왜 땅을 간접 사업하죠? 땅 서해안 땅 메꿔서 뭐해? 누가 그러는데 인천공항 만든다고? 인천공항. 나 이 얘기하면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왜 영종도 메꿔가지고 인천공항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처음 들은 얘기야 이거? 그죠? 왜? 또 새만금 생각하는 새만금? 예. 거기 뭐 할 거예요 지금? 잼버리라고? 잼버리?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 예. 거기서 소 키우면 뭐가 돼? 소 키우면 목장용지가 돼. 목장용지. 비행장에 들어오면 잡종지가 돼. 잡종지. 그죠? 예. 그다음에 농사지면 전답. 그죠? 사과 농사지면 과수원. 이렇게 쓰는 거죠. 용도. 용도에 따라서 뭘 정해요? 지목을 정해. 지목. 그다음에 소재 지번을 붙이겠죠? 무슨 동 몇 번지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가 생긴다고. 그죠? 그러면 새로 생긴 땅이죠? 예. 걔는 등기 없어. 대장도 없어. 그럼 만들어야지. 뭐부터? 자, 지금 땅이 생겼다는 건 토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먼저예요. 내 거라는 권리가 먼저예요. 사실이 먼저지. 사실이 먼저니까 표시 상황이죠. 표시는 건등기가 뭐야? 표시는 표시적 표시는 표시적. 그럼 어디부터 만들어야 돼? 이거부터 만들어야 돼. 됐죠? 자, 이거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등록은 등록인데 처음 만드는 거를 등록은 등록인데 무슨 등록? 이거 처음 만드는 걸 등록은 등록인데 무슨 등록? 처음 만드는 거를 지적 등록? 뭐라고요? 이거 처음 만드는 거. 토지 간척사업하고 있고 대장 처음 만드는 거. 등록은 등록인데 듣고 나면 억울할걸요? 신규 등록. 이거 뭐 어려워. 그죠? 역시 법률 용어는 나랑 멀어. 이러지 말고. 자, 이거 처음 만든 게 뭐라고요? 신규 등록. 이거 어려워. 신규 등록.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부를 또 만들어야 돼. 자, 등기부 만들고 뭐라 그럴까? 이걸 보존 등기라 그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순서가 나왔어요. 순서가. 이 순서 잡아야 돼요. 자, 뭐부터 만든다? 지적공부 만든다. 이거 처음 만든 거 뭐라 해요? 신규 등록. 그죠? 자, 등기 처음 만드는 건 소유권 보존 등기.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를 만든다. 자, 이 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순서 이런 것들을 자 교재 이쁘게 써놓은 교재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전화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예. 요게요. 자, 신규 등록은 지적법의 중간쯤 나오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법 중간쯤 나와요. 걔네들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나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러던데 자기 PR이 너무 심하대. 그러더라고. 10분마다 자기 PR에서 못 들어주겠대. 나는 할 거거든. 사실인데 뭐 어떻게 나만 여기 설명하는데. 자, 그러면서 퀴즈. 이거 신규 등록을 꼭 해야 돼요? 신규 등록을 꼭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 토지가 생겼어. 그럼 둘 다 없는데요. 이거 먼저 만들려고 그랬지. 대장을 꼭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도 돼? 꼭 만들어야 돼? 자, 이 대장을 처음 신규 등록하는 건요. 소유자한테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적공부가 만들어져야 대한민국 영토로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됐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존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일단 국민이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돼. 그다음 영토가 있어야 돼. 영토. 그 영토 관리를 뭘 하는 거예요? 지적공부. 그 대충 그 지적법이 중개사 시험에서 12문제밖에 안 나오는 점수 잘 나오는 저 꼬라지 과목이라고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지적공부도 먼저 깔아야 돼요. 그죠? 새로 생긴 땅은 뭐부터 만든다? 지적공부 만든다. 그걸 뭐라 한다? 신규 등록. 그러니까 이건 해야 돼. 신규 등록은 신청 의무가 60일이에요. 그죠?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만들어야 돼. 무조건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이거는 미등기라도 상관이 없어. 이거는 보존 등기 해라라는 의무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만들어졌지만 자, 등기는 안 만든 상태가 존재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라고 두 개 가지고 꼭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꼭 있어야 되고 요거는 미등기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 거예요?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자, 물권 변동. 예.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그래야죠. 자, 등기 없이도 그랬더니 네 그럼 어떻게 해?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아까 증여는 계약이죠? 그 등기해야 물권 변동. 지금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거기다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다. 첫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네가 원하면 해라. 그럼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 안 해? 하지 마. 알아서 해. 근데 이건 만들어야 돼. 이거 안 만들면 국가 영토가 안 돼. 알 수 있죠? 완전 급이 다른 거 아시겠죠? 예. 이게 뭐 쉬운 과목 어쩌고 해봤자 이게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예요. 물론 이제 요즘은 뭐 다른 요소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찌됐건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옵션이야 옵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이게 있어야 등기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이렇게 돼요. 물권 변동. 그렇죠? 그러면 순서가요. 이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지적공고 대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강론으로서 자, 요 등기부를 만든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여기까지 순서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공시법 전체 구조예요. 그 중에 장부를 만드는 구조를 하는데 요거 만드는 거 지금 할 거예요. 요거 만드는 거. 예. 자, 등기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됐죠? 자, 여기 뭐 있어요? 등록. 자, 여기는 표제부. 표제부에 등기부에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를 쓴다고요. 그러면 소관청이 토지 표시를 이쪽에 알려줘서 등기하라. 뭐요? 촉탁. 자, 소유권자가 바뀌면 이쪽으로 통지. 자, 소유권자에 대해서 명주번. 그랬죠? 자, 여기는 소지지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자, 좀만 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강론으로 갈 겁니다. 강론. 자,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자, 지금은 강론. 자, 여기 보시면 강론에 자, 소유권에 관한 얘기들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소유권 첫 등기되는 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 내놓고 팔았으면 그때는 이전 등기.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들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렇죠? 예, 다시. 자,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프린트 있을 겁니다. 자, 프린트 보시면 강론해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요. 거의 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를 자, 여기다가 탁 압축해 가지고 요 안에다가 착 정리를 해 놨어요. 정말 뭐 제가 했지만 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감탄이 나올 만큼 너무너무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요거 얘기 좀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일부가 두 개 있어요. 일부 찾았죠? 일부.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작은 방이 있어. 우리 집 작은 방. 자, 우리 집에 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방. 요거 일부인데요. 자, 일부인데요. 부동산 일부예요, 권리일부예요? 우리 집에 작은 방. 자, 이거는 부동산 일부예요. 자, 또 갑니다. 자, 토지가 하나 있는데요. 남쪽 절반이래. 토지의 남쪽 절반이래. 자, 부동산 일부, 권리일부예요? 부동산 일부예요. 토지든 건물은 둘 다 자,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부동산 일부. 자, 요거는 보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존 등기는 부동산 전체가 다 나와야 돼 한꺼번에. 작은 방만 먼저 등기내자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자, 부동산 특정 일부라고도 얘기합니다. 특정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이거 부동산 일부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권리 일부는 뭐냐 이런 거죠. 자, 권리 일부는요. 부동산이 있는데요. A랑 B랑 자, 둘이 이 부동산 하나를 공유하는데 자, 내가 2분지를 가지고 네가 2분지를 가졌대. 그러면 자, A가 가진 2분지 1은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이죠. 자, B가 가진 2분지 1도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진 2분지 1 뭐라 그래? 권리 일부. 자, 권리 일부가 뭐예요? 지분이지, 지분. 자, 지분. 그러면 둘이 집을 줬어. 집을 하나 줬어. 내가 2분지 1 지분권자야. 그럼 나는 2분지 1만 보존 등기 해줘. 그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자, 보존 등기는 전원 명의로 한꺼번에 등기가 나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가더라도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를 내줘야 됩니다. 혼자 가서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돼? 각하돼요. 각하. 그죠? 자, 그래서 혼자 가서 자기 것만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면 각하됩니다.
자, 혼자 가서 전원 명의로 다 내놓읍시다 그러면 해줍니다. 굉장히 특이하다 그랬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자, 1인 지분만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인이 가서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당연히 전원이 가서 자,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어. 그죠? 아, 이거 뭐하러 돼? 전원이 전원 명의로 하는 게 뭐 안 되겠어. 그죠? 아니, 그래도 아닐 수 있으니까 좀 내지 않을까? 절대로 안 냅니다. 출제자들이요, 내는 게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죠? 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는 못 한다. 이걸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쓸데없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혼자 상상해서 모두 다 이렇게 그 OX를 채울 필요가 없어. 제가 찝어드리면 요거 나옵니다. 그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딴 건 안 나와. 근데 꼭 그런다? 나한테 쟤는 좀 허술하대. 뭘 허술해? 내가 얼마나 치밀한데. 아니, 안 나오는 거 하지 말라는데 뭘 허술하대. 난 진짜 속 터져. 어떨 때는 진짜 막 화날 때도 있어. 진짜. 아니, 요거 나오니까 요거 찍어서 외우세요. 그러면 그럼 나는 원리를 파악하고 싶대. 그럼 한 5년 동안 공부해봐. 한 10년 해봐. 예. 법학에 그렇게 대단한 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파악하고 있으면은 진짜 시험 공부 못하는 거야. 시험은 진짜로 객관식이기 때문에 요거 나오니까 요건 O, 요건 X. 시험을 따면 O, X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점수 나오는 건데 그거 안 하고 혼자 머리를 굴리고 법학의 뭐 정도를 파악한데 웃겨 죽겠어. 예. 제가 법대 들어간 지 30년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제가 법대 들어간 지 20살에 법대 들어갔잖아요. 예? 20살 법대 들어가서 지금 50이 넘었으니까 민법 총칙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지 30년이라고. 그동안 거의 저는 법학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거의 30년 봤는데 모르겠어. 아직도 법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한 1년 해가지고 법 공부 좀 하시려고? 난 웃겨 죽겠어 진짜. 난 어이가 없다니까. 예. 진짜로 법학의 원리를 파악하려고 제발 좀 하지 마. 그거 하려면 평생 바쳐도 못해. 우리 선배들 중에 대학 교수님 뭐 어디 연구관이 많거든. 다 물어보면요, 우리 술 먹을 땐 그런 얘기하지 말자 그래. 공부 안 해 다. 뭐 파악한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아무리 공부한 사람도 그거 하지 마 좀. 예. 아, 그 사람들도 그러는데 뭐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법하고 원리를 파악하는데 나 웃겨 죽겠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시키는 거 외워 그냥. 보존 등기는 자기 것만 내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외우라고. 자, 이런 원리가 있는 게 보존 등기 말고 하나 더 있어. 뭐 있을까? 상속. 그래서 이거는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없고 전원으로 해야 된다 라고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보상은 전원, 보상은 전원 이라고 별표를 막 쳤었단 말이에요. 보상은 전원. 그런 건 모르면서 뭘 법하게 이러는 뭐. 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서 그런 거야. 자, 보상은 전원이라고 공부했던 기억이 자, 안 나시는 관계로. 예. 자, 여기 바로 앞에 이제 6번 7번 있어요? 이거 별표 안 쳤어요? 바로 앞에 이제 6번 7번 이 별표 안 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존 등기 있죠? 또 상속 등기 있죠? 자,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는 1인이 가더라도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들이에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된다. 그럼 각하되는 거예요.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되면 어떻게 한다? 각하한다. 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보존 등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기 것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거예요. 요게 연결되어서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보존 등기에 한 번 더 써드린 거예요. 한 번 더 써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좀만 더 갑시다.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를 처음 하러 갈 때, 자, 이 땅은 이 건물은 내 거다라고 자, 뭐를 증명해? 소유권을 증명해. 그러면 자, 등기를 해야 내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 거야. 원래 내 거야. 이걸 멋있게 얘기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됩니다. 자,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어차피 내 건데, 자, 내 거니까 내 이름으로 첫 등기 내줘. 라고 자,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갈 때 뭘 증명한다? 소유권을 증명해요.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이요.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자, 토지는 장, 판, 수고요. 건물은 장, 판, 수, 특이야. 자, 특이 뭐냐 그랬더니 특별자치 도지사나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해줘야 돼요? 확인해줘야 소유권을.
그죠? 이게요, 시험 문제에 주로 뭐가 나오냐면 군수 확인이 나와. 시험 문제 군수 확인 나옵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시장 확인 이래 버리면, 자, 시장이 종류가 많아. 시장이 김포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누가 더 세? 약간 짜증 나는데 지금 우리는 김포 시민이잖아요. 어쨌든 시장 그러면 서울시장 정도의 시장인지 김포시장 정도의 시장인지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또 고양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를 잘 안 내. 구청장도요. 자, 자치구 구청장과 비자치구 구청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논란 생길까 봐 잘 안 내. 그죠? 예, 특별자치도지사는 누구죠? 제주도지사. 뭐 제주도지사 딱 하나 있으니까 잘 안 내. 그럼 남는 게 뭐겠어요? 군수가 나와. 군수. 이건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군수가 확인을 해줬다. 그러면 토지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군수 확인으로 토지 다시 건물 소유권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럼 건물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근데 토지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줄이 다르잖아 줄이. 그래서 자 토지 보존 등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 판, 수가 필요하고 자 건물은 장, 판, 수, 특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출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군수 확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군수 확인 났다. 그럼 토지가 된다, 건물이 된다. 건물이 된다. 근데 토지가 된다 그러면 틀린 점이 되는 거지. 됐죠? 이건 그냥 딱 공식이에요, 공식. 이대로 잘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랬죠. 토지나 건물 둘 다 부동산인데 뭐가 더 중요해? 토지가 중요하지. 왜? 이거 토지 영토 없으면 대한민국이 성립이 안 되거든. 근데 건물 몇 채 없다고 대한민국이 성립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이런 지방자치단체급에서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 지자체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만 된다? 건물만 된다. 자, 요거를 섞어가지고 출제가 많이 나왔어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장판수의 장이 뭘까? 장판수의 장이 뭘까? 대장. 판은 뭘까? 판. 판결. 수는 뭘까? 수. 수는 뭘까? 수. 뭘까? 수용. 수용이에요. 자, 장, 판, 수.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장, 판, 수. 자, 장이 뭐예요? 장? 대장. 자, 우리 실제로 토지가 생겼으면요. 자, 대장부터 만들어요? 등기부터 만들어요? 대장부터 만들지. 대장 만들면 그 대장의 첫 번째 소유자가 써지겠죠? 그러면 자, 대장 만든 거 등본을 떼가지고 자, 등기소에 가는 거지. 등기가 나 보존 등기. 내가 대장 먼저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미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등기도 처음 만들 때 내 이름을 써라. 라고 해서 이 대장 등본으로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래. 대장상 최초 소유자다. 그러니까 등기도 나 1번으로 써줘라. 라고 자기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는 거지. 자, 뭘 가지고요? 대장을 가지고.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대장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갔어. 그 보존 등기하러 등기소에 가고 있다가 죽었어. 자, 죽었어. 어떻게 해요? 상속인. 자, 상속인을 5글자로 포괄승계인. 그죠? 좀 다행이야. 오전반에는 놀라가지고 왜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죽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등기소 가서 죽었어. 그러면 자 5글자로 뭐라고요?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이 대신 등기를 신청하러 갈 수가 있다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장 등본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1번으로 써 있고 등기소에 간 건 아들이고 그럼 등기관은 처음 등기될 때 첫 번째 소유자를 누굴 써줘야 돼? 처음 등기될 때 아버지를 써야 돼요? 아들을 써야 돼요? 대장에 써 있는 아버지를 등기에 1번으로 쓸까요? 아니면 신청하러 온 아들을 쓸까요? 등기부에 처음 들어간 사람. 예? 아들지? 보존 등기하러 온 애가 아들이죠. 근데 아들 이름은 아직 대장에는 없지. 그럼 등기관은 처음 등기될 때 누굴 써준다? 아들을 써야 돼. 아버지는 죽었잖아. 죽은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니면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알 수 있죠? 자, 등기 처음 만들 때 누가 들어가요? 아들 5글자로 보고할생계에 들어가. 보고할생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 내미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보고 대장 등본 떼가지고 이제 내 이름으로 등기해줘. 딱 가는데 갑자기 서류가 더 나왔어. 보니까 그게 뭘 것 같아요? 유언장이야. 유언장.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 써놨어. 근데 아들이 깜짝 놀랐죠? 유언장을 읽다 보니까 나는 몰랐던 아버지의 애인이 있었던 거야.
그 아버지가 유언장에 뭐라 썼어? 애인한테 주라 그랬어. 그러면 이거를 아들이 갈 수가 없지 이제.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그럼 그 애인이 이름 뭐야? 애인 이름 뭐야? 애인 이름. 유증으로 뭔가 재산을 받은 사람. 걔를 수증자 그래. 수증자. 수증자. 그럼 수증자가 등기소에 가서 1번 하고 보존등기 낼 수 있다 없다? 수증자가. 유증받은 애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내가 1번이야 라고 등기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어? 자, 여기서는요 유언장을 잘 봐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유언장 내용이 중요해. 유언장에 뭐라 하냐? 나는 얘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얘는 내 마음속에 1번이다. 이렇게 썼어. 이게 뭔 소리야? 재산 다 주겠다. 재산 다 주겠다. 그럴 때 애인을 뭐라 하냐? 포괄 유증을 받은 자. 포괄 수증자가 돼. 너무너무 사랑하죠? 얘는 내 마음속에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그럼 얘는 바로 1번 보존등기 하러 갈 수가 있어. 근데 유언장에다 이렇게 쓴 거죠. 얘는 요 미등기 부당 요거 하나 줘라. 요거 하나 줘라. 그럼 얘는 1번이 2번이야. 2번이야. 1번은 아들이야 그래도. 그럴 때는 아들이 1번 넣고 얘한테는 2번으로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직접 보존등기는 못하는 거야. 어쨌든 주긴 줘야 돼. 주긴 줘야 되는데 어차피 애인한테 가긴 갑니다. 유언장이 났기 때문에. 근데 1번 보존등기를 바로 줄 것이냐 아니면 1번에는 아들을 쓰고 그 밑에다 2번으로 줄 것이냐 이 문제란 말이야. 할 수 있죠? 이제 보통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 뭐 애인한테 주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등기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어떻게 거쳐갈 건지를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똑같지 않냐 그게 아니라고. 1번 등기로 애인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요 유증을 받으면 무조건 2번이라 그랬어. 그러다가 한번 개정됐어요. 개정되어서 자 유언장 내용을 보자. 포괄 유증이면 1번이고 특정 유증이면 2번이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개정되는 해에 제가 이거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게 두 문제가 났어. 각각 한 문제씩 냈어요. 보존등기에서 두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면 그게 처음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그때 한 번 나왔어요. 그때 이제 두 문제가 나와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꽤 됐어요. 그래서 법이요. 상속인이라고 하다가 포괄 승계인이란 멘트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포함된다. 포괄 수증자 포함된 거지. 특정 유증을 받았다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별할 수 있죠 지금. 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전을 받았대. 이전을 받았대. 그럼 최초예요 2번이에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지. 대장에 이전 등록 받았다. 대장상 두 번째다. 그럼 얘는 바로 보존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애들을 특정 승계라 그래요. 포괄 승계가 아니라 특정 승계. 이어받은 애지, 이어받은 애. 그죠? 그래서 증여받았다, 이전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보존등기를 못 합니다. 자, 절대로 안 될까? 예외가 하나 있을까? 절대로 안 될까? 이전받은 사람이 보존등기 1번 들어간 경우가 하나도 없을까? 하나 있을까? 하나도 없을까? 하나 있을까? 하나도 없을까? 하나 있을까? 하나 있지, 하나 있지. 이전을 받긴 했는데 누구한테 받았어? 국가로부터 받았어. 그럼 넌 1번이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걸로 대장이 써 있어? 그러면 등기는 1번으로 넣어줄게. 됐죠? 자, 이걸 가지고요. 국가로부터 이전받았다면 국가가 1번이다. OX, X.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받으면 원래는 안 되지만, 그죠? 자, 누구한테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받았으면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뻔하게 돼 있어요. 지문에 이전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국가가 있나 없나를 봐야지. 국가가 있으면 O, 국가가 없으면 X 찾아야 돼요. 이게 문장으로 내면요 적어도 한 3줄이 나와. 3줄 나오면 그걸 다 읽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얘. 보존등기 문제에서 이전이 딱 보이잖아요. 앞에 국가 있나? 찾는 거야.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줄줄줄 3줄 읽고 있으면 정신을 잃어. 내가 뭘 읽고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문제가 옳은 거 구하라 그랬는지 틀린 거 구하라는지 기억도 안 나. 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전이라는 멘트가 보여. 뭘 찾아야 돼? 국가로부터가 있나 없나 찾는 거지. 국가로부터 받았으면 너 1번. 국가 없어? 그럼 너 2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음 주에 이게 기억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겠지. 그렇지 안 나겠지. 그걸 제가 알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또 하겠지. 또 하겠지. 언젠간 또 하겠지. 또 하고 그래서 뭔지 모르게 희미하게 기억이 나면 이제 문제를 풀겠지. 문제를 맞춰 틀려. 틀리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틀리면 어떻게? 또 풀겠지.
또 틀리겠지. 한 세 번쯤 하면 뭔가 잘은 기억은 안 나도 찌리리 기분이 안 좋아. 문제 풀다가.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상 X를 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맞을 때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조금씩 기억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가요. 자, 보통 기본적으로 이것만 공부하면 세 번째 정도에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공부하지 않잖아요. 다른 과목 다 같이 가잖아요. 지금은 11, 12월이니까 대충 따라가지만 1, 2, 3, 4, 5, 6 가면요. 각 과목이 분량이 확 늘어요. 전 과목이 분량이 2배, 3배씩 돼.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그죠? 너는 또 왜 그러니? 너는 또 왜 그러니? 그리고 6과목 돌아가면서 막 죽을라 그래. 그때쯤 되면은 진짜 한 10번 정도 반복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텨내야 돼. 버텨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큰 기대가 없어요. 어차피 1, 2, 3, 4 가면서 정신 잃을 거기 때문에 일단 학원만 나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 나와가지고 계속 주입식 교육할 거예요. 이전 등록이 나왔다. 뭘 찾아? 국가로부터인가 이렇게 찾아. 국가로부터 받았으면 넌 1번이고, 그죠? 국가로부터 안 받았으면 2번이다. 그거 보존이 못한다. 됐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여러분이 토지를 만약에 또는 건물을 만약에 만들었어. 토지나 건물을 만들어서 내 거죠? 그죠? 그러면 얼른 대장 만들어서 등기하러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대장을 안 만들었는데 어떤 나쁜 놈이 대장을 지 이름으로 만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땅인데, 내 건물인데, 그죠? 대장을 만든 놈이 나쁜 놈이야. 그 대장의 지 이름을 일본어로 썼어. 나 급해 안 급해? 급하지. 그럼 걔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소송. 자, 소송을 하면 자 판결문이 나오겠죠? 판결이 났어. 그러면 그 나쁜 놈 뭐라 그래? 나쁜 놈을 뭐라 그래? 나쁜 놈을 그 나쁜 놈 내 건데 지 거라고 대장 만든 놈 뭐라고 사기꾼? 뭐라고요? 걔한테 지금 내가 소송을 해야 되잖아. 그럼 걔를 뭐라 그래? 피고 그래야지. 피고. 그죠? 피고. 피의자 아니에요. 피고. 예. 그 소송을 제기한 나는 원고. 그죠? 예.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소송을 당하면 피고. 그죠?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맞고서는 어떡하니? 맞고서. 맞고서면 이건 시간차. 먼저 제기한 게 원고야. 맞고서를 해도 늦게 들어오면 피고야. 알 수 있죠? 여기서 무슨 피의자, 피고인 그러면 안 돼. 그건 형사사건이고. 저하고는 원고, 피고로 끝나요. 피고인 달라. 피고인 안 돼.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수갑차고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피고인이라 그래. 근데 지금은 저하고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원고, 피고로 끝나. 두 글자씩. 그죠? 그러면 그 대장에 써 있는 그 나쁜 놈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걔를 상대로 이기면 판결문에 써지겠죠? 그 판결을 들고 등기소에 가는 거야. 등기관 봐라 내 이겼다. 나 등기부에 나를 1번 써줘.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소송을 하려고 대장을 딱 등본을 떴는데 대장이 만들어줬어. 내가 안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 소유자가 내가 안 써 있어. 누가 써 있냐? 아무도 안 써 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요. 써 있으면 걔를 상대로 소송할 건데 토지대장이 만들었는데 건축물 대장이 만들었는데 소유자라니 공란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이때 두 가지입니다. 토지대장은 국가가 만들어요, 지자체가 만들어요? 토지는 국가가 만들지.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그렇게 현찮게 만들어져 있으면 국가한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질 수가 있어. 근데 건축물 대장은 국가가 만들어요, 시군구가 만들어요? 시군구가 만들겠지. 그럼 건축물 대장이 왜 뭐냐라고 국가를 상대로 할 수가,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시험에 나와. 자, 다시 토지는 국가한테 따질 수가 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시험에 뭐가 나와요? 건물이 나올 거라고. 됐죠? 예, 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 그냥 이거 공식으로 외우세요. 건물 국가 나오면 X예요. 건물 국가 나온 순간 X예요. 자, 건물은 국가가 책임 안 져. 시장, 군수, 구청장 그쪽이 책임진다고요. 그쪽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근데 자,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라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건물은 누구 상대로 안 된다. 국가 상대로 안 된다. 이것만 나오고 있어. 예전에 법무사에서는 건축주 상대로도 안 된다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중에서 이거 안 나와. 자, 뭐만 나와요? 국가. 건물 국가 X. 완전 공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건물 국가 X. 건물 국가 X. 그렇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수가 뭐예요? 수용. 자, 등기 안 된 거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등기된 걸 수용했으면 그 등기된 그 사람 밑에 2번 소유권 이전 이루고 들어가요. 근데 아예 등기가 안 됐으니까 수용하는 애가 1번 하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미등기를 처음 수용했다 그러면 바로 보존등기 들어갈 수가 있다고. 미등기를 수용했을 때 등기된 걸 수용했으면 현재 소유자 써 있겠죠. 그 밑에다가 2번하고 소유권 이전으로 들어가. 근데 미등기에서 1번 들어가니까 바로 보존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특은 뭐야?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은 자 뭐가 된다? 건물이 된다. 토지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장판수하고 장판수 특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보존등기를 제가 견본으로 보여드릴게요. 견본으로. 보존등기 견본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게 소유권 보존등기야. 그죠?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제가 이제 밤새 요즘 하는 게요. 사람 이름 짓기 하고 있어요. 이름 짓기. 너무 힘들어. 여기저기 좀 다르게 하려고. 이 부분마다 사람 이름을 좀 구분해야 좀 외우기 좀 편할까 봐. 헷갈릴까 봐. 그죠? 예, 황정만. 황정만. 예. 이병 헌 할래다가 훈을 바꿨어. 훈. 예. 제 이름은 써봤어요. 그죠? 예. 전원이요? 전원이요? 이들이 전원이요? 전원 이거 어떻게 알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맞아요? 셋이 3분의 1씩이면 전원 맞아요? 그러면 전원이 전원으로 보존등기 될 수가 있고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될 수가 있고 1인이 3분의 1만 보존등기 될 수가 없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1인이 전원 명의로 냈대. 그렇죠? 그럼 제가 지분이 얼마 갖고 있죠? 3분의 1. 이 3분의 1을 딴 사람한테 이전시킬 수가 있는데 이 3분의 1의 절반을 이전시킬 수가 3분의 1의 절반이 얼마예요? 3분의 1의 절반. 굉장히 어려운 분수예요 지금. 예, 자, 3분의 1의 절반 6분의 1. 지금 초등학교 산수 지금 아니 너무 어려워 지금. 아니 3분의 1의 절반이 얼마예요? 2, 3은 6, 위에는 1, 그 얼마? 6분의 1. 너무 어려워 지금. 3분의 1 가로 열고 2분의 1 이러면 안 된다고. 자, 3분의 1 가로 열고 그중에 일부 얼마? 6분의 1. 요거를 이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지분은 그 지분 전부를 이전시킬 수도 있지만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자,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그러면 이것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요 가로에다가 2분의 1 써요, 6분의 1 써요. 6분의 1 쓰는 거지. 이거를 2분의 1 쓴다고 낸 적 있어. 그럼 안 된다고. 그죠? 전체 넘어가는 게 얼마인지를 가로에 써야 돼. 전체 지분이 6분의 1이 넘어간다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1-1 썼어, 2 썼어. 2 썼지. 소유권은 전부든 일부든 이전하면 무조건 주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이렇게 해요. 됐죠? 자, 그다음에 보존등기는 무조건 원인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보존등기 신청서예요. 보존등기 신청서. 자, 보존등기 신청서는요, 특이하게 등기 원인이 있어 없어? 등기 원인이 없어.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라고 돼 있고요. 자, 문제는 신청 근거 규정인 게 있어. 신청 근거 규정이라는 게요. 자, 65조에 나와요. 65조에 1호가 있습니다. 2호가 있습니다. 3호가 있어요. 4호가 있어요. 이게 뭘까? 65조 1, 2, 3, 4 뭘까? 보존등기 하러 갈 때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증명하는 게 몇 가지? 장, 판, 수, 특 네 가지라고. 됐어요?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이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뭐가 있다? 신청 근거 규정이 있다. 근거 규정이 65조 몇 호까지 있다? 4호까지 있다. 그럼 만약에요 65조 1호면 이 사람 뭐 들고 왔을까? 대장 들고 온 거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거 들고 온 거야. 2호가 써있으면 뭐 한 거야 지금? 판결받은 거지. 3호가 써있으면 뭐 된 거예요? 수용된 거고. 4호가 써있으면 토지가 건물일까? 건물이지. 이거는 군수가 하게 됐다. 구청장 하게 됐다. 이런 소리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장판수특을 가지고 요 근거 규정을 쓰게 돼 있어. 그렇죠? 할아버지 손자가 등기를 치면 등기권리자, 등기무자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부동산을 내가 치니까 권리자 의무자가 없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청인.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자, 요게 보존 등기 신청서의 특징입니다. 자, 또 가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물론 뭐 다음 주에 이걸 기억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예. 정리 다 돼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요. 자, 요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보존 등기 없잖아요. 그죠? 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권리자 의무자 둘이 있잖아. 근데 자, 보존 등기 신청서는 다시 보시면 원인이 없어 아예. 자,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근거 규정이 있지. 65조 몇 호까지 있다? 4호까지 있다. 그 다음에 단독이니까 그냥 신청인으로 끝나.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자, 또 갑니다. 예, 뒤로 돌려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서 뒷면에 이렇게 돼 있어. 자, 뭐가 있냐? 등기필, 정보. 누구 거? 의무자 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증여계약, 매매계약, 계약서 갖고 와라. 전부 서류에. 그죠? 예, 또 등기필증 갖고 오고, 인감 갖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계약 신고하고 갖고 오고, 이렇게 내라 그래. 근데 자, 바꿔요.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필 정보 쓰는 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 해가지고 1년 번호 비밀번호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근데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아예 그런 게 없어.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계약서 내라 이런 말 안 나와요.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일단 자 뭐는 갖고 와야 돼? 대장. 대장은 갖고 와라. 보존 등기니까.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사람의 이름 쓰고 또 뭐 써요? 주소 쓰고 또 등록번호. 그거 쓸 때 그냥 써요? 보고 써요? 보고 쓰라고. 뭐 보고 쓰라고? 주민등록 등본 보고 쓰라고 되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이 정도는 내줘야 보존 등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을 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전 등기 신청서 또 보존 등기 신청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게 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요거 1, 2, 3, 4 놀랍지 않습니까? 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거. 저 20년 전에 강의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전자칠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칠판에다가 근거 규정하고 65조 1 쓰고 막 지우고 2 쓰고 막 지우고 3 쓰고 뭐 이랬더니까 실감이 안 나. 여기다가 막 분필가루 묻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하면서 꿈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겠지. 그게 온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21년 만에 온 거 이게. 그래가지고 전 되게 감격스러워요. 보존 등기 신청서를 딱 띄워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1, 2, 3, 4가 다 변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자 이전 등기 신청서를 보여드리고 보존 등기 신청서를 보여드리고 이것도 구별되라고. 이전 등기 신청서는 파란 줄을 긋고 보존 등기 신청서는 빨간 줄을 긋고. 지금 나만 감동 중이야 지금?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요 거기 앉아서 저를 바라보면서 아니 부담스러워 자꾸 뭘 보여줘.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해. 물론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놨어. 지금 신청서에 보존 등기에는 원인과 일자를 써 안 써? 안 써. 대신 뭐 써? 근거 규정 써. 65조 몇 호까지 써? 4호까지. 장, 판, 수, 투 그 얘기야. 어떤 분이 특수장판하지. 특수장판. 순서가 바뀌어 그러면. 순서가 1, 2, 3, 4가 있다니까. 장, 판, 수, 투. 특수장판 안 돼.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 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장 등본 띄워야죠. 주소증명으로 주민등록 등본 띄워야지. 그죠? 네, 등기필정보 내 안 내? 안 내. 아이 칸이 없는데 어떻게 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자 거래가액 같은 거 없어요. 첫 등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프린트 보세요. 자 프린트 보세요. 자 보존 등기하러 갈 때 등기 원인과 일자가 있어 없어? 없어. 등기필 정보를 자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공이 어딨어? 신청서에 없는데 어떻게 제공해? 자 인감증명 내 안 내? 안 내. 제3자 허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 이런 거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또 갑니다. 자 오늘 갖고 계신 교재 있죠? 교재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 네, 교재 보시면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32페이지요. 자 132페이지. 자 11, 12월은 이렇게 프린트 가지고 갈 거고요. 자 1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교재만 가지고 갈 거예요. 거기다가 자 아까 드렸던 이런 프린트들 있잖아요. 이 프린트들은 이제 암기장으로 나올 겁니다. 암기장. 예. 그래서 그 암기장은 이런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들을 다 공란으로 줄 거예요. 공란으로. 그래서 요거 메꿔가면서 이제 연습하도록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기준이에요. 자, 요 교재 보시면 자, 보존 등기 신청인 나와 있죠? 신청인 뭐라고? 장, 반, 수, 특 있잖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자, 장이 뭐야? 장. 장이 뭐야? 장.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죠? 네, 자, 포괄 승계인도 된다 그랬죠? 포괄 승계인. 그래서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될 수가 있고 특정 유증 받으면 될 수가 없다 그랬죠. 자, 이전 받으면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지. 그럼 될 수가 없지만 자, 절대 안 돼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자, 누구로부터 받으면 국가로부터 이전 받으면 이때는 가능하다. 자, 그다음 판결이죠. 판결. 자,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대장이 공란이야. 상대방을 특정을 못해. 대장이 안 써 있어. 그러면 토지는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있고, 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 됐죠? 네, 자, 그다음 수는 뭐예요? 수는 수용. 그다음에 특은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건 토지가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이 돼. 그럼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토지는 안 된다라고 써보세요. 토지 X. 그렇죠? 저 토지 X 써놓은 거 보고 나중에 또 깜짝 놀라요. 예. 자, 그다음 보존 등기하러 갈 때는 신청서에 원인과 일자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신청 근거 규정은 몇 호까지 쓴다? 4호까지 쓴다. 대장 등본 내고 주소 증명 내지만 자, 의무자의 등기 필정본은 제공하지 않는다. 인감증명도 안 내고 제3자 허가 같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죠? 예. 그럼 여기서 퀴즈. 등기가 끝났어. 보존 등기가 났어. 내가 직접 신청했대. 내가 신청해서 내 명의로 신청한 거야?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내가 내 명의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내 명의로 자, 내 명의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등기가 맞춰졌어. 맞췄으면 명신한테 뭘 주죠? 등기필 정보를 자, 제공해요, 작성 통지예요? 작성 통지합니다. 작성 통지. 내 명의로 내가 신청했으니까 보존 등기가 끝나고 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준다, 안 만들어 준다? 만들어 준다. 여기서 이제 함정이에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났으면 작성 통지 한다, 안 한다? 한다. 요 구별하시라고. 제발 아무데나 막 쓰지 마.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여기다 썼지. 이거 쓰면 안 돼요. 예, 쓰면 안 돼요. 예. 또 다 지웠네. 다시.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등기가 맞춰지고 나면,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그렇죠? 완료되고 나면 이럴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공과 작성 통지를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 하러 갈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고 났으면 작성 통지는 해야 된다. 자,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좀 새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새로운 얘기. 일단 뭐 간단한 문제니까 이거 보세요. 예. 보존 등기할 때 틀린 거. 토지 보존 등기할 때 자, 등기 원인 연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OX, X. 그럼 정답 몇 번? 1번 끝. 이거 볼 것도 없어. 이런 거 어렵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 진짜 이거 어렵다 그러면 난 진짜 슬퍼 진짜. 그렇죠? 예, 자, 또 갑니다. 또 와요. 자, 틀린 거. 예, 보존 등기할 때 원인과 연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답 1번. 이런 거 쉬워요, 어려워요? 또 혹시 몰라서 밑에까지 가보제. 뭘 또 가봐. 군수, 그죠?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 되지. 건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어렵다 그러면 난 진짜 슬퍼 진짜. 뭐 디테일하게 새로운 유형이 났대. 뭘 디테일하게 새로운 유형. 진짜 섭섭해 그럴 때는. 예. 상속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용 미등기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죠? 자, 좀만 더. 자, 조금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존 등기는요. 등기 원인과 일자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보존 등기는요. 등기 원인과 일자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접수일자 있어 없어? 접수일자 있지.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한 그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됐죠? 근데요. 이런 게 있어. 자, 보존 등기죠. 접수일자 있어 없어? 없어. 원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가 두 개가 다 빵꾸가 났어. 그럼 이 보존 등기는 며칠 날 했어요? 보존 등기 며칠 날 했어?
3월 5일 날. 3월 5일 날. 3월 5일 날. 날짜가 두 개네. 자, 되게 특이한 거죠? 예. 요 3월 5일 날, 자, 뭐가 들어왔죠? 법원에 가처분이 촉탁이 됐어. 법원에 가처분이 촉탁됐는데, 자, 이 등기부가 열리지 않은 상태.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처분하라고 법원에서 촉탁이 들어왔는데, 등기가 보니까 아직 집주인이 지금 등기를 안 낸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을 해야 돼. 다시 여기서 조심하실게요. 등기관은요,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지. 하기 싫었던 거야. 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데 법에 딱 보니까 걸려 있어. 법에 뭐라고 돼 있냐?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왔다. 또 경매가 개시됐대. 그러면 등기관 네가 뭐 해라? 보존등기해라. 법에 써 있어. 그래서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다 보니까 접수가 안 된 거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대신에 날짜는 써야 돼. 그 날짜가 이 가처분이 촉탁된 날짜야. 그래서 이게요, 따닥하고 같은 날 들어와. 따닥 들어야 돼. 이거는 직권으로 보존등기하고 여기는 촉탁된 가처분을 걸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등기 명인이죠. 얘가 신청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얘는 명인인데 신청이 아니야. 그럼 명신이 아니야. 명신이 아니면 이 친구한테는 등기필정보를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등기필정보는 안 주고 완료통지만 해줘. 쉽게 말하면 비밀번호는 안 주고 등기가 끝났다고 하면 알려줘. 알 수 있죠? 네, 이거는 직권보존등기입니다. 그럼 다시 자 우리 교재 자 여기 보시면 자 원래 완료되면 등기필정물 작성 통지 해주죠? 자 누구한테? 명신한테. 명신이 됐으니까 단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됐으면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왜? 내 명의로 나오긴 나왔지만 내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됐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이때는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완료 통지만 해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자 보존 등기는 원래 내가 단독 신청으로 처리하는 거지만 직권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저 여기까지. 예. 자, 그러면 자 앞에다가 이걸 써놨거든요. 예. 자, 등기는 자 원래는 뭐라고요? 단독 신청이지만 자 직권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다. 됐어요? 자, 직권으로 들어오려면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 일단 미등기여야 된다. 미등기에 촉탁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미등기에 촉탁이 들어오는 게 4개 있습니다. 미등기에 들어올 수 있는 촉탁이 4개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가압류. 자, 두 번째는 가처분. 지금 가처분 아까 보여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경매 개시 결정. 자, 네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이렇게 4가지는 미등기 부동산에 촉탁이 들어올 수가 있다. 자, 나머지는 안 돼요. 요 4가지만 됩니다. 자, 요 4가지 중에 하나가 촉탁되면 등기관이 뭐 해줘야 돼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면서 자, 얘네들 촉탁된 등기를 같이 써줘서 따닥하고 들어와야 돼.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게 돼 있죠. 이럴 때는 자, 자기 명의로 들어왔지만 자, 신청인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등기필정보는 안 만들어주고 완료 통지만 해준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2가지 자 비교했고요. 자, 그러면 보존 등기 이 정도 하고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자 다음 이전 등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못 쓰셨을까봐 여기다 이렇게 놔둘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